한섬 2023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9.6%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7회전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루풋 웨이 요 글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7 원칙 중에서 신뢰성, 검증 가능성에 대해서 강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709억 원으로서 1.5%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7%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원가가 1.9%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은 매출원가가 증가하는 바람에 3.6%가 감소했고요. 판매관리비는 4.6%로 증가해서 영업이익 742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39.8% 원가회계는 결산이 됐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219억 원대로서 5.1%가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매출 증가율 하락률 갭과 6.5%가 나와서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쉽게 추론해 낼 수 있겠습니다. 매출 재료비가 오르는 바람에 스루풋은 3%가 감소했고 스루풋 율로는 마진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1.3% 하락했습니다. 운영비용이 3.1% 증가해서 상당히 그 재료비보다는 운영비용이 더 많죠. 재료비율이 한 2천억 원대인데 운영비용은 한 8천억으로 상당히 그 높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 내려갔고요. 영업이익은 348억 원으로서 59.6%가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무려 394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매우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WCAI가 824억 원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이 감소함에도 왜 재고들을 이렇게 못 줄일까 하는 거가 좀 의문수가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대로 재고 흐름으로 이제 공시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그 이유는 이 A 재고자산의 변동은 앞에 있는 재고자산의 증가매구로 검증이 가능합니다만은 원재료 사용액과 상품 매출원가는 비교 검증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재고 흐름을 잊고 출고 상품 매출원가를 하려면 여기가 상품이라고 그러면은 출고액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원재료 사용액은 원재료 또 출고액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 검증할 게 있어야 그 회계가 제대로 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액이 큰데 이것은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이 아까 재고자산 명세에서 보면은 82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가공 비율은 다음 장에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48%가 되겠습니다. 이걸 곱하면은 그 갭이 나옵니다.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의 증거를 찾는다 그러면은 그 매출원가 재료비, 매출원가 재료비와 스루풋 손익을 계산하기 위한 재료비의 차이액하고 또한 일치를 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재료비와 운영비용으로 디커플링을 해서 분석을 하는데, 앞서도 요거는 미리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 1번 매출원가 재료비가 1826억 원대로서 4.8%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3.1%가 증가했습니다. 원재료 사용액이 줄어들었고 상품 매출원가는 증가를 했네요. 이렇게 그 또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 비용에서 그 판매 관리비 5,722억 원을 뺀 금액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2,419억 원인데 전체 총 제조 비용의 48% 해당이 되겠습니다. 1.6% 하락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1.6%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PQ 총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금액하고도 일치하고요. 이 WCAI 제가 그 계산하는 거에는 상품을 포함했는데 회사는 상품 매출원가를 별도로 표기를 해가지고 상품의 증가액을 빼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저는 그 상품을 이 WCI에 넣는 이유는 뭐 딴 회사도 그 같이 포함하기도 하지만은 그 재고 회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라도 상품을 WCAI에 넣어가지고 포괄적으로 재고 회전율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 범위에 상품을 넣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도 일치를 합니다. 제가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재고 하나만 팬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재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발생되는 게 제품 판매를 하면은 매출채권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를 사면은 매입 채무가 또 생기죠. 그래서 이 연결된 그 계정 과목들이 그 자산 부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재무 상태표에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 또는 뭐 기타 유동 채권 이렇게도 표현되기도 합니다만은 186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현금 흐름표에서는 마이너스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갭이 7,300만 원이 있습니다. 요 정도는 좀 뭐 어떤 뭔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 추정이 됩니다만은 매입 채무 같은 경우는 매입 채무가 91억 원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은 현금 쪽에서는 이게 플러스 91억 원이 나오는데 거꾸로 마이너스 6억 2,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갭이 97억 8천만 원이나 갭이 납니다. 이것은 뭔가 그 재무상태표에 있는 매입 채무의 어떤 범위와 기타 채무의 범위와 현금 흐름표에서 뽑는 매입 채무의 그 범위가 계정 과목이 어떤 또 좀 뭐 별도로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가 그 스루퍼 회계를 분석하면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까지는 제가 건드리질 않는데 이것까지 건드린다고 한다면은 에, 주석 그 내용이 더 부실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요. 공시되는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아까 이 회계 7원 측에서 1순위가 신뢰성, 검증 가능이었었는데 우리나라 아무리 코스피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업체라 하더라도 이 제가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까지 건드리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회사는 없을 거로 저는 그렇게 됩니다. 매출 채권에는 보통 이제 그 대손 못 받을 생각을 해가지고 대손 생각이 있을 거고요. 매입 채무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거는 없겠지만은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추적해 볼 만한 그런 이슈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까지 추적하고 있을 만한 그런 시간과 노력은
전혀 못 느끼겠고요. 재고자산 하나만 가지고도 그 흐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건드리면은 좀 시간 낭비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스루프 회계를 이 차이, 그 원가액의 차이를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단지 그 회계 투명성에 또 이 방점을 두기 때문에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저는 지양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건드리면은 그거 다들 그 쉽게 패스할 만한 데는 없을 것이다. 음, 제가 이게 딱 그 갭이 없는 회사를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좀 뭐 시간이 걸리지만은 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 안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 내부 회계 관리 제도도 그 재고 흐름으로 공시해야 된다고 그러지만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그 채권 채무 이거 검증하는 것도 필히 그 들어갈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잊지는 않고 있다는 거, 그런 걸 몰라서 비교 검증하는 게 아니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영 비용에서 인건비가 995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7.9% 증가했고요. 직원 수가 94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당 평균 임금은 1.9% 상승을 했습니다. 외주 가공비가 7.4% 크게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가 1.1%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고 스루픈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 투명회계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그리고 그 레버리지율이 극히 작았는데 9.5%로 증가했어요. 7.3% 증가했습니다. 뭔가 돈이 필요했던 거로 알고 그게 있겠죠. 어, 그래서 투명회계 가정에 대한 충분 조건 논리 도표로 표현을 해 본 거고요. 이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손익계산서하고 비성분해서 추론한 것도 똑같죠. 이런 거를 보면은 좀 클리어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판매 가격은 하락으로 그 역방향 데이터가 입증돼야 된다. 그런데 회사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그 공개하지 않았어요. 다만 제품도 이렇게 그 단순 평균으로 옷 가지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제품을 갖다가 총 매출량 나누기 총 매출 수량으로 하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단순 평균으로. 다른 회사들도 좀 이래 줬으면 좋겠어요. 한섬처럼. 6.4%가 감소했고 상품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제 판매 가격 차이라고 해서 아니 상품 얘기는 없잖아. 말꼬리 잡고 흔드는 그런 머리 나쁜 것처럼 행동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상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은 외주비까지도 공개해 주는 데가 있는데 단가를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제품 가격 하락한 것은 입증이 되고요. 원재료 가격 상승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은 한 반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서 매출 예측은 연말까지 1조 3,800억 정도 할 것이고 계획보다는 더블 정도가 이익이 나는데 그것이 연말까지 재고가 17%가 계속 증가한다고 봤을 때 그렇고 반대로 17%가 재고가 줄어든다면은 적자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라는 마녀한테 걸려든 우리 세상을 나타내고 있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료법 회계는 마녀의 마법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로 손익을 내기 때문에 1조 3,3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이 경우에 이익이 크게 나질 않고 348억 원으로 나옵니다.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재고 회전율이 연간 1회전분이 아주 재고 회전율이 저조합니다. 10% 정도 좀 노력을 해보자. 그렇게 되면은 1조 4천억 정도 매출이 일어난다면 한 1,416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스루풋 회계는 예가가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 회계는 좀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 원가 회계는 인플레를 조장을 하게 되어 있고, 어, 반대로 그 스루풋 회계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고요. 지금 그 구두로 말씀드린 거를 통계치에 대한 그 결과로서 재고가 감소했을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더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요 표를 요 밑으로 옮겨 써야 됩니다. 제가 재고가 증가했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고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재무지표 일일이 그 항목마다 얘기하는 것은 생략하고요. 주로 그 프리캐시 프로 세 가지 분야만 말씀을 드리면은 채권자가 1111억 원을 회사에 돈을 더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9.5% 증가했고요. 주주잉여 현금흐름은 이익 배당인데 1.1% 배당률 정도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0.1% 상승시켰어요. 그리고 최종 그 1544억 원의 현금을 잃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재고가 증가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생산 시설이 그 증가가 됐겠다. 캐펙스 그 투자 금액에 유형자산 투자 금액이 꽤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456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증설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운전 등 또 이렇게 해서 놀릴 수 없으니 사실 놀려야 되는데 안 팔리고 그런다 그러면 놀려야 되거든요. 월급은 주더라도. 그래서 재고가 그렇게 증가를 안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분석이었습니다. 주가는 19,700원으로서 연초보다 7,260원 하락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지금 31%밖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상 주주명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이 2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